네, 반갑습니다. 김해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자, 오늘 심리학 3주차 실시간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또 다들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몸 아픈 사람 있습니까? 특히 뭐 몸이 아프다, 불이 난다, 열이 난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앞전에 시간에 심리학이라는 것, 그다음에 마음이라는 것, 마음이 또 어디 있느냐, 뭐 우리 뇌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뇌에 있느냐, 심장에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자, 오늘은 뭐냐면 개인적인, 선생님 저번에 뭐 개인적 또는 사회적 이렇게 나눌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인 치료를 위한 이 여기에 보시면 상담이라는 것들, 이런 심리학에 관해서 오늘 좀 소개해 줄까 합니다. 여러분들 심리학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뭐 그렇게 상담하는 장면 또 이렇게 많이 떠올리실 건데, 자, 그러면 이 상담은 어디서 할까요? 이 상담 심리에서 할까요? 임상 심리에서 할까요? 그 상담 심리인 곳에서 상담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임상 심리라는 곳에서도 상담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심리학은 이런 상담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자, 상담 심리를 공부한 상담 심리사들은 심리적 이제 부적응을 겪는 이들에게 개인 상담 또는 이렇게 집단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심리사는 이제 기관이나 학교 등 상담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에나 있습니다. 뭐 딱히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정신적인 이런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지 않아도 상담 심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여기 임상 심리라는 거는 쪼금은 달라요. 뭐냐면 여기에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환이나 재활, 환자라는 개념이 더 많이 들어간 이제 상담과 치료를 합니다. 물론 뭐 이런 거 있죠. 신체적 질환을 인제 다루지 않고 미용 목적으로 운영하는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 인제 그 성형외과 인제 수술 방문객들을 부를 때 환자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누구를 인제 환자로 볼 것이냐라는 뭐 그런 어떤 문제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러분들 정상입니까? 정신 건강 다들 정상이에요? 아니면 비정상입니까? 이런 구분도 약간 논란거리라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인들은 이제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이제 살고 있죠. 누구나 어느 정도 병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담 심리사와 임상 심리사를 구별하는 것도 이제 조금은 어려워지는 거죠. 다만 임상 심리를 공부한 임상 심리사들은 주로 이렇게 병원에서 근무를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고 뭐 물론 상담소에서 근무도 하기도 하는데 일반 스트레스 상담보다는 조금 더 위중한 심리적 질환을 다루는 편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상담 심리나 임상 심리 모두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상담 이렇게 심리와 임상 심리가 목표로 하는 심리 치료라는 게 이제 뭘까요? 심리 치료는 심리요법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뭐냐면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대상에게 심리학을 이용하여서 문제 해결을 돕는 방법이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이게 피부 미용 목적으로 녹차 테라피 같은 걸 받는다고 할 때 뭐 진지한 치료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녹차를 뭐 적용해 보는 장면이 여러분들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심리 치료도 비슷한 이미지예요. 물론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도 있으니까 진지한 이미지를 좀 생각할 필요도 있지만 뭐 학교나 상담 센터를 찾을 때 조금 더 가벼운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심리 치료의 학문적인 정의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대상에게 아까 말했지만 심리학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돕는 방법이라는 거고. 심리 치료는 수술처럼 직접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드러나게 해서 없애는 치료가 아니라는 거죠. 환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자신의 생각, 감정, 뭐 행동, 대인 관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차분하게 관찰해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돕는 게 심리 치료 또는 심리 치료 요법이라는 겁니다. 즉 문제의 인제 해결의 주체는 상담사가 아니라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피부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까 말했지만 뭐 녹차 티백 제작자가 아니라 그 티백을 쓴 당사자이듯이,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주체는 상담을 의뢰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누가 상담을 이렇게 받아야 할까요? 어 그런 거죠. 뭐냐면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는 게 문제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찾는 거죠. 문제인지 모르고 가만히 놔뒀다가 인제 심리적인 어떤 상처가 더 커져서 걷잡을 수 없을 뭐 지경까지 악화되면 안 되니깐요. 하지만 인제 문제를 아는 것이 문제라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이런 속담도 있듯이, 뭐 예를 들어서 문제인 줄 몰랐다면 해결해야 하는 부담감은 안 느껴도 되는 거니깐요. 뭐 그렇다면 이러한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제가 있어도 뭐 상담자는 내색하지 뭐 말아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담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뭐냐면 결국에는 치료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치료. 위로도 합니다. 위로도 하지만 치료가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의뢰자가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해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될 때마다 도우려고 합니다. 뭐 맨날 매번 "아이고 힘들겠어요."라고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야 그렇게 힘드니까 이제는 더 힘들지 않게 조금 더 새로운 도전을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뭐 슬쩍 얘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얻을 고통하고 힘들어도 새롭게 도전할 때 얻을 변화를 비교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뭐 그렇다면 봐요. 아까 문제라는 것도 부담인데 해결책까지 가면 이제 부담이 조금 더 많아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작정 강요하는 해결책이라면 뭐 다들 무시하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도 그게 문제이고 그 해결책을 실행했을 때 더 나아진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스스로 알고 있는 이상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담자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도 변화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상담 시간이 아니어도 계속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상담받으면 더 힘들다는 말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바로 그 힘들다는 지점에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성장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상담받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좀 움츠리거나 그러면 성장의 기회는 좀 날아가겠죠. 상담이 힘들다라는 인상만 좀 남을 겁니다. 문제를 인식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만든 남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조금 해 보고 아니다 싶어서 또 뭐 다른 곳을 찾고, 뭐 거기도 아니다 싶어서 또 다른 곳을 찾고, 뭐 그러면 매번 자신이 왜 힘든지 설명만 하게 되고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상담이 조금 효과를 이렇게 거두려면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흔히 상담하면 효과가 있다라는 말 듣고 과도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현실에서는 조금씩 변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조금 더 힘들게 느끼기도 하거든요. 상담의 본질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이제 돕는 일이다라는 걸 안다면 뭐 좀 그런 어떤 상담자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좀 다짐의 마음을 좀 더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좀 실제로도 효과를 더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또 상담을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자아 방어 기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아가 이렇게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상담을 통해서 자극을 받을 때 자아를 이제 성장시키지 않는 쪽으로 자아 방어 기제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상담을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자아 방어 기제 유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정, 조사, 합리화. 부정이 뭐냐면 현실의 문제에 그냥 눈을 감아 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의 폭력을 두고 그것은 폭력이 아닌 뭐 사소한 다툼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요. 부정은 문제 이해 자체를 막아 버리고 상담의 효과를 없애 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좀 쉽게 할 수 있어서 가장 문제가 좀 되는 유형입니다. 뭐 두 번째는 투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투사는 뭐냐면 자신의 내부의 문제이지만 그 사실을 이제 좀 받아들이기 힘들 때 이제 뭐 프로젝트 같은 걸로 영상을 외부 대상에 투사하듯이 문제를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만약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뭐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도로 인제 상대가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남에게 인정받고 싶으면서도 상대를 관심종자라고 욕하는 이 뭐 이런 것도 투사라는 거죠. 합리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현실 문제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뭐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 설명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건 제가 뭐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대한민국의 역사적 특수성과 청년 실업 문제, 입시 제도 문제, 경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라서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와 같은 식으로 뭐 게으른 자신을 인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감정적인 충격을 피하려고 이성적으로는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 냅니다. 뭐 이 밖에도 뭐 퇴행, 전이, 승화, 철회, 뭐 동일시 등의 자아 방어 기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 방어 기제를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 자신에게 미성숙한 자아 방어 기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사실부터 부정하고 좀 합리화할 수도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위에 말한 세 가지 자아 방어 기제를 읽으면서 뭐 마음에 좀 이렇게 뭐 콕콕 찔리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마음이 좀 힘들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될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 성장을 향해서 올바른 길에 섰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심리 치료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심리 치료 방법은 조금 다양합니다. 상담을 이렇게 의뢰한 개인의 특성에 조금 더 적합한 방법들을 찾아왔거든요. 먼저 20 세기 초반에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던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 형님 있었던 정신분석 치료 가장 유명합니다. 긴 의자에 상담자 눕히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도록 상담자가 이제 뭐 문제를 분석했거든요. 눕히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도록 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러한 정신분석 치료는 의식보다는 무의식, 우리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의식을 조금 더 중시 여겼습니다. 초기 상담사 중에는 의식의 힘이 미치지 않는 본능적인 영역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최면 같은 거 쓰기도 하고, 최면 같은 거 쓰기도 하고, 또는 마약 같은 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추상적인 그림을 보여준다든지 뭐 하는 뭐 다양한 방법들로 즉 자극할 수도 있거든요. 또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CBT라고 부르는 건데 어 이게 한국에도 일단 인지행동 치료 상담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무의식을 자극하기 위해서 애쓰지는 않고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방식 등을 이제 행동 방식 연합을 객관화시켜서 스스로 이제 문제점을 인지적으로 확인하고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에 좀 집중을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친구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약속 시간이 인제 거의 다 돼서야 못 온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카톡 보냈어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듭니까? 뭐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학생들을 여러분들 같은 경우 뭐 '나를 무시하나 지금. 나는 존중받을 뭐 존주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인지행동 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고 상대방한테 급한 일이 생겼을 가능성을 생각하게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 사람이 상담 의뢰자에게 배려했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해서 이런 좀 우울한 감정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어때요? 사고방식을 여러분들 뭐 객관화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가능하겠죠. 네, 이런 인지행동 치료는 우울증, 강박증, 불안장애, 트라우마 치료 이런 거에 좀 효과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개인의 특성에 따라 효과를 얻기 위해서 연구를 이제 거듭하고 해서 수용 전념 치료라든지 행동요법 치료, 인지 분석 치료, 합리 정서 행동 치료 등 뭐 이런 등으로 좀 발전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밑에 보면 역동 대인관계 치료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개인 내부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향상이 목적입니다.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비례해서는 좀 짧게 진행되는 치료인데 개인이 특정 인물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문제적 유대감을 이해하도록 돕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뭐 별 이유 없이 어떤 선생님을 미워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저 미워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자, 그 학생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미워하는 아버지의 이미지와 선생님을 동일시하는 거라고 분석을 하고 무의식 치료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럴 때는 선생님을 싫어하는 심리적 뿌리가 아니라 해당 선생님하고 상호작용을 바꾸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이제 만났을 때 인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대화하면 좋은지를 이해시키는 요런 치료라는 거죠. 관계 양상이 목적이라는 거. 다음으로는 인본주의 치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사자 과거의 문제에서부터 이제 생긴 고통을 좀 깊게 다루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뭐 대안을 제시하고 초점을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안을 이제 스스로 제시할 때까지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좀 주된 특징이죠. 상담자는 좀 들어주는 입장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또 예술 치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미술 심리 치료, 뭐 음악 심리 치료, 문학, 영화, 무용. 뭐 음악 심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도 예전에 이제 뭐 대학 때도 그랬고 쌤이 이제 원래 전공이 음악 쪽이니까요. 그 음악 심리 같은 경우에서도 선생님도 이렇게 수업을 또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술이 가진 정서적, 지적 요소를 활용해서 심리 치료가 되도록 이렇게 좀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작품을 감상하게 하는 것도 뭐 예술 치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술 활동을 직접 해보는 것도 예술 치료일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음악으로 얘기하면은 뭐 좋은 음악 작품을 감상을 한다. 뭐 때로는 뭐 클래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클래식이 아니라도 뭐 대중음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중음악이 될 수도 있고 그 장르도 뭐 여러분들 뭐 어떤 장르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마는 뭐 댄스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힙합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락이나 메탈이라는 이런 장르, 재즈라는 장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직접 뭐 연주 활동을 해 보는 것도 좋아요. 노래를 직접 불러 보고 악기를 직접 다루어 보고 아니면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뭐 음악에 관련된 뭐 행위들 그냥 뭐 작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사를 직접 써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예술 치료라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당사자가 감정적으로 억눌려 있던 것을 조금 새롭게 발산하면 되는 거거든요. 드라마 치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드라마 장르를 활용해서 자신의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보게 하고 몰랐던 감정을 이해하거나 발산하도록 하는 겁니다. 뭐 텔레비전에서도 드라마 치료 자주 소개됩니다. 상담 의뢰자의 상황과 비슷한 드라마 뭐 대본 같은 게 제시되고 환자는 이제 자기 자신이나 상대방을 이제 연기하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뭐 조금 이렇게 뭐 상담사하고 뭐 대화를 통해서 현실에선 불가능한 상황에 몰입해서 감정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기도 하고요. 뭐 이것 말고도 뭐 가족 치료, 뭐 실존 치료, 게스탈트 치료, 단기 집중 치료, 뭐 교류 분석 등 뭐 좀 전문적인 치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상담 사례 하나 선생님이 좀 소개를 좀 해 줄게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학교 상담실에 한 중학생이 이렇게 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눈물을 좀 이렇게 글썽이고 말을 했어요. 이제 새학기 맞아서 이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은데 과거의 일이 떠오른다. 그래서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 이제 상담사가 물어봤는데 좀 망설이던 학생이 힘겹게 좀 입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5학년 때 친한 친구가 둘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끼리 이제 서로 밀고 당기고 장난치고 이렇게 하교하다가 한 명의 친구가 다른 친구의 손길을 피하려고 잠깐 도로로 달렸거든요. 내달리다가 그만 이제 그 친구가 차에 치이는 바람에 골반이 이렇게 부서져 버린 겁니다. 그는 이제 걸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친구가 좀 과하게 장난칠 때 말리지 않고 사고를 당할 때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게 죄책감이 들어서 많이 괴롭다는 겁니다. 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힘든 기억 때문에 전학도 가고 상담도 받고 뭐 그렇게 했어요. 뭐 그런 상담 때 그러니까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니까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 머리로는 알게 됐는데 더 많이 좀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사고를 당한 친구가 이제 얼마나 괴로울지 생각하면 웃으면서 지내는 것 자체가 좀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한테 좀 벌을 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중학교에 와서 그 등교 거부라든지 폭력이라든지 게임 중독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행동을 좀 저지르기도 했다라고 한 겁니다. 자, 지금 자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담하러 온 중학생하고 뭐 똑같진 않아도 과거에 겪었던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뭐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뭐 더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심리적 상처라는 건 주관적인 겁니다. 어떤 것은 상처고 어떤 건 상처가 아니라는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든지 자신이 아프면 무엇이든 상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떠올릴 때마다 당시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사건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가깝게 지내던 가족이나 친구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일, 학교 폭력이나 사고를 목격한 일,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된 일, 혹은 뭐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생각에 좀 마음 아픈 일. 이렇게 과거에 극심한 충격을 불러온 외부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정신적인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겪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한식은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과거에 겪은 충격적인 사건이나 조금이라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극심한 스트레스 같은 걸 받아서 사고나 행동이 정지되거나 아예 그 스트레스 상황을 좀 벗어나려고 도피하거나 혹은 다른 무언가에 좀 중독되기도 하거든요. 가벼운 멍이나 찰과상부터 아주 깊은 상처까지 신체적 상처의 종류가 좀 다양하죠. 심리적 외상도 생각날 때마다 이 부끄러워 가지고 진짜 이불 킥 막 하는 그런 가벼운 상처들 저도 있어요. 저도 있고. 근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심각한 상처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거나 비슷한 상황에 잇따라 노출되어서 계속해서 상처의 틈이 벌어지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 학생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 몇 년이 지났음에도 사건 이후 몇 년이 지났음에도 계속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거죠. 그냥 누군가 뭐 자신과 친구가 되려고 다가오면 그때 초등학교 시절이 인제 뭐 좀 비극으로 끝났던 것을 떠올리면서 폭력을 인제 뭐 써서 마음의 벽을 또 두르기도 한다고 했거든요. 친구 자체를 좀 사귈 가능성이 없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혼자만의 세계에 머무르기 위해서 뭐 게임에 빠지게 되었다고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의 친구가 더 줄어들게 되고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고 외부 상황에 더 민감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매사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면 에너지 쓰게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힘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에너지가 고갈되면 뭐 조울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걸리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종종 얘기하는 프로이트 형님. 이 형님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있다는 겁니다. 에로스는 뭐냐면 살고 싶은 욕망, 타나토스는 죽고 싶은 욕망입니다. 인간은 좀 행복하게 살려는 그런 마음, 즉 에로스에 의해서 일을 하고 예술을 창조하고 즐기며 살고자 합니다. 근데 죽음의 본능이라는 타나토스로 인해서 삶을 파괴한 전쟁이나 폭력을 감행하기도 하는 겁니다. 주목을 우리가 한번 해 봅시다. 근데 그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전쟁이나 폭력을 저지른 사람조차도 그것을 수단으로 삼고 행복해지고 싶다는 겁니다. 행복.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에로스의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로스에 조금 더 힘을 몰아줘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고통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다면 지금 이제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 머리가 아니라 그냥 가슴이 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과거의 발목을 좀 잡히는 이유 그런 거는 뭐냐면 현재의 변화에 좀 주목하지 않고 과거의 상황을 계속해서 좀 떠올리기 좀 때문이거든요. 트라우마를 이제 극복하려면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훈련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 중 방법 중에 하나가 혼자 하는 일의 종류를 좀 바꿔보는 것도 선생님 추천해요. 컴퓨터 앞에서 게임만 할 게 아니라 좀 학교나 체육관에서 좀 운동하는 거. 뭐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자, 오늘 뭐 선생님이 이렇게 또 우리가 이 수업을 듣는 거는 조금 뒤의 시점이겠지만
녹화하는 지금에는 또 코로나 환자가 조금 이렇게 좀 줄어들고 나세에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몸을 좀 움직이고 하면서 좀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지고 뭐 그렇다 보면 스트레스가 좀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가 피곤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부정적인 과거나 현재의 사건에 몰두할 기회도 좀 적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뭐 그러면 뭐 상담을 뭐 쌤도 받아요. 저 학생들한테도 받고 뭐 그렇다 보면 뭐 함께 산책 많이 합니다. 산책도 많이 하고 또 뭐 다른 뭐 후배들하든지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많이 해요.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주변에 뭐 새로운 경관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뭐 걷는다든지 또 새로운 경험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에너지 대사라는 게 좀 이루어지고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도 받게 되거든요. 집 안에서만 이래 있는 것보다는 좀 나가서 야외 활동도 좀 하고 그런 게 뭐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쌤은 한동안 또 이렇게 외국도 이렇게 좀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에서 보는 쌤이 느꼈던 그런 감정들 뭐 새로운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끔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그러니까 외부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분명히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 심리학에서는 여기에 보시면 보이지만 외상후 성장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지 이제 트라우마를 겪기 전 상태로 이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뭐 "아픈 만큼 성장한다." 이런 말 있죠. 이게 뭐 좋은 말인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픈 만큼 성장한다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상처를 극복하고 조금 더 멋지게 성장하는 그런 효과를 얘기하는 건데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 상처를 인제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뭐 새나개나 이런 거 프로그램 알죠? 여기에 나오는 거기에 강형욱 훈련사님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개농장을 이제 운영하던 아버지로부터 인해서 뭐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개들을 이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딛고 대표적인 이제 반려견 전문 훈련사가 되셨잖아요. 자, 뭐 쌤이들이 얘기한 이런 방법들에는 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겁니다. 뭐 이런 원칙 지키면 어떤 상담 방법이든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고통 자체를 좀 발굴해내는 상담은 긍정 에너지를 조금 뺐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행복과는 조금 더 멀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해 보는 게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 자, 우리 학교에도 상담실 있죠. 우리 학교 상담실 위클래스 상담실이 있습니다. 학교에 이 상담실을 여러분들 뭐 이용을 해본 학생들도 있을 거고 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있을 건데 상담실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거나 뭐 힘들다 혹은 조금 이렇게 괴롭다 이때 보면 우울하거나 좀 불안하고 화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막 감정 조절이 좀 어렵고 혹은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뭐 따돌림, 진로, 학업, 뭐 성격 뭐 적응하기 어렵든지 다양한 이렇게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언제든지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상담 선생님께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용 방법은 여기에 보면 보이죠. 뭐 먼저 신청하고 일정 잡고 또 상담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고 신청하는 방법은 뭐 전화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학교 전화에 이렇게 예약해도 되고 또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예약을 해도 됩니다. 그 시간은 이렇게 우리 학교 인제 뭐 등교 개학했을 때겠죠. 뭐 10 시부터 내가 오후 4 시까지인데 지금 만약에 이 뭐 등교 개학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고 싶다면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심리학 뭐 과정에서 "아 이렇게 들었습니다." 해서 상담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 저는 추천을 해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정신과 상담을 받은 거를 사람들이 숨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내과나 소아과, 외과, 뭐 안과, 치과 등의 진료는 이런 진료들은 우리가 숨기지 않아요. 뭐 숨길 필요도 없는 거고 뭐 자랑스럽게 드러내 놓을 것도 아니겠지만 그냥 뭐 숨길 필요가 없이 그냥 뭐 별 뭐 질환이 있어도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신과 진료만큼은 사람들이 받았던 거를 자꾸 조금 숨기려고 해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상담받고 진료받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해 버리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치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치료라는 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저는 치료받을 만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냥 단순히 상담하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여러분들 이야기 상대자 많이 있죠.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가장 보통 이야기하기 가장 뭐 가까운 상대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가족도 선생님도 아니고 아마 친구들일 겁니다, 친구들. 친구 관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수월하다, 편하다라고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인정을 하고요. 근데 또 친구한테 또 막상 이야기하다 보면 친구한테 다 털어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친구 상담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다 보면 털어놓는 것까지는 되는데 때로는 대안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가 한테 그냥 다 털어놓고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대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대안을 제시해 줄까 힘든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제 뭐 전문적인 상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이것저것 많은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불편함 느끼지 마시고 또 이야기 잘 들어 주시거든요. 상담 선생님 이야기 잘 들어 주시고 하시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뭐 가서 상담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했지만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거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고 그다음에 뭐 이까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혹시나 이렇게 해서 뭐 학교에서 이런 폭력이라든지 학교 폭력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내가 당했다.' 혹은 '당하는 걸 본 적이 있다.' 이런 것들도 숨기지 마세요. 제가 지금 학교 업무 중에서 맡고 있는 게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저 인사안전부 쌤이 학폭 담당이에요.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야기하시고 이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혹이나 학교 폭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당했거나 고통을 받고 있거나 혹은 보았거나 한다면 선생님한테 오세요. 우리 그죠? 비밀 보장 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음이 불편함이 있거나 혹은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같이 해결합시다. 같이 해결해야 돼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대한 뭐 어떤 그런 상담 심리, 임상 심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 뭐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발달 심리라는 것들도 한번 살펴볼 발달 심리라
이거는 이제 다음 주차 수업. 우리가 이번 주차 수업에 이제 이 뒷시간 우리가 일주일에 심리학이 지금 2번 들었으니까 뒷시간에는 또 이렇게 어떤 사례를 통해서 보는 그런 심리학들 어떤 수업이 될 거냐면 여러분들 뭐 그런 경우 있죠. 스포츠를 보다 보면 심판은 항상 상대방 팀만 편을 들죠. 예를 봤습니다. 그죠? 우리 학교에도 지금 이렇게 뭐 야구부도 있고 또 하키부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다양한 스포츠 팀들이 있을 건데 항상 심판은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는다고 다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기저귀 한번 쭉 켜고 너무 이렇게 퍼져 있지 마시고 수업도 열심히 들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이거 틀어 놓고 소리 무음해 놓고 다른 일 보고 있는 친구들 다 보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들어보시고 이렇게 다른 과목들 열심히 또 공부해서 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고생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